다운 받으신 후에 음. 튜토리얼 열어주시면, 튜토리얼 그 mxd 파일을 열어주시면요. 약간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약간 생략하고, 그 앞부분에 저장하는 부분을 조금 생략하고, 저장된 파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때처럼 이제 파일이 importing, 네, 이걸 먼저 열어드릴게요. 먼저 그 파일을, 데이터들을 타입별로 불러오는 방법이랑, 그리고 벡터 데이터 분석, 레서 데이터 분석, 이렇게 세 종류의 데이터들이 이 파일 안에 들어가 있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이미지 파일까지 가져오는 건 했는데, 이 VMTS를 하지 않았어서, 그래서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벡터 데이터 분석하고, 레서 데이터 중에서는 지형 분석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계만 분석을 생각보다 많이 쓸 일은 없어서 나중에 참고 파일을 보시고 다들 해주시면 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게 조금 사라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게 WMTS 서버를 연결하는 것을 못했었는데요. 이 서버를 연결을 왜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사실 여기에 ArcGIS 온라인, 베이스랩에서 그 구글 지도를 그러니까 오픈스트림 맵이나 이미지 파일을 여기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 가끔 지금 뜨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가끔 어떤 컴퓨터에서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V월드 같은 어떤 다른 그냥 기관에서 쓰고 있는 맵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쪽에 있는 요 시리즈들이고요. 그 중에서 V월드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지만, 제가 시도를 해봤을 때는 이 WNTS 서버가 좀 활용하기에 편했어서 요 서버를 통해서 연결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저장을 했었는데 지워지는 바람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V월드에 들어가서 오픈 API 서버로 들어갑니다. V월드 오픈 API에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WMTS API 레퍼런스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get capacity 요청 URL 요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키 빼고 주소가 다 적혀 있습니다. 요 키가 인증 키를 API로 받아야 되는 그 키인데요. 먼저 이 파일의 주소를 여기다가 제가 잠깐 적어놓고, 그리고 요 키를 어디서 받냐면 인증키 발급에 들어가서 받습니다. 이렇게 자르륵 써서 선택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WMTS API를 하고 지도 인증키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지도 인증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게 만료 기간이 한 3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사용 가능하고, 이 인증키를 복사를 하셔서 이게 이제 키가 되는 거거든요. 이 인증키를 복사하시고 여기에 보이시는 키 자리에다가 이 인증키를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저기 주소에 넣어야 하는 주소가 됩니다. WMTS 서버에 들어가서 이 주소란에다가 아까 그 복사했던 이 주소를 넣어주시면, 그리고 그냥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뭔가 서버가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 서버가 연결이 됩니다.
좀 기다려야 되네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죠? 네. 음. 요, 네, 요 지도는 전체 다 볼 수 있지만 요 V월드는 우리나라 지도만 보입니다. 이걸 잠깐 지우고 네, 이렇게 커넥트를 하면 이제 V월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온라인 맵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끌어오면 이렇게 국내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V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베이스 맵, 요거는 조금 다른 형태의 맵인데 이런 식으로 되게 익숙한 V월드에서 나오는 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여기다 이렇게 두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해볼 것은 이 중첩 분석이라는 건데요. 이 중첩 분석은 입지 분석을 할 때 데이터들을 가지고 과연 어느 위치에 사람들이 어떤 입지를 선정할 때 가장 적합한지를 보는 건데 이때서 주로 사용하는 게 지오 프로세싱이라는 것과 그 모델 빌더입니다. 사실 넓은 의미로는 이 아크 툴박스라는 것 자체가 잠시만요. 버퍼링이 좀 걸리네요. 아크 툴박스라는 것 자체가 지오 프로세싱을 모두 다 지칭하지만 좀 좁은 의미에서는 여기 지오 프로세싱으로 주로 사용하는 요 툴들이 지오 프로세싱 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벡터 데이터 애널리시스에 들어가 보시면 그 오버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중첩 분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일이 파크 그 요거를 하나씩 열어줄게. 파크 그리고 스타벅스 서브웨이 이렇게 하나씩 열어주세요. 지금 혹시 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뭐 따라 하는 아니에요. 거는 그냥 맞죠. 아니죠. 아니시죠. 그럼 이 그냥 스타벅스나 이 네, 서브웨이 데이터들은 네, 그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런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어? 이걸 어떻게 만든 거야? 지하철 정보는 제가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다운받은 거에서 출입구 부분만 따로 떼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스타벅스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스타벅스를 했을 때는 뭔가, 스타벅스는 기억이 나는데, 스타벅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모든 지점의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의 주소를 들어가서, 음, 아무튼 여기서, 네, 매장 찾기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서울에 있는 모든 매장의, 매장의 그것들을 다 모아서 주소를 기반으로 그 위치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엑셀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로 저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아마, 네. 엑셀 프로젝션? 이거는 제가 조금 정리해서 전달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서 좀 오래 듣더니. 그리고 아마 그 지하철 이게 여러 가지 그 버전이 있는데 지하철은 어, 지하철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냥 데이터에서 다운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아마 도로명 주소에서 다운받았는데 그게 안 돼서 서울시 데이터에서 다운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아무튼 네, 이렇게 네, 파일을 불러왔고 저희가 해볼 거는 그 왜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역세권 500m 내에 있고 또 스타벅스와 굉장히 가까운 스타벅스에도 500m 내에 있고 그러면서도 이 녹지와 굉장히 가까운 한 300m 근방에 있는 지역들을 추려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걸 할 때 이 지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반경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거를 버퍼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브웨이를 이게 데이터를 이런 거 보시면 인풋, 아웃풋, 그리고 디스턴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디졸브 타입이란 게 있어요. 디졸브 타입은 이 결과들을 경계를 가지고 만드는지 아니면 이 경계가 없이 만드는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결과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면 이 결과 값에 대해서 이 디졸브 론을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결과물로 나와서 벡터 타입이 두 개가 나오고 디졸브를 하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더 연산이 좀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디졸브 타입은 항상 yes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졸브는 yes로 all로 해주시고 그리고 인풋 피처는 서브웨이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리니어 유닛은 500m로 해주겠습니다. 너무나 오래 걸리네요. 네, 이렇게 하고 500m를 설정해 주고요. 여기 보시면 아웃풋 피처에서 그 자동으로 GDB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고 이 GDB 안에서 이름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웨이 버퍼 500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좀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이 지금 튜토리얼 파일에 GDB 안에 들어있고 피처 클래스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브웨이, 버퍼, 500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똑같이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가능한 이제 작업한 파일은 모두 GDB에 저장을 해주고 나중에 파일을 다시 어딘가 반출할 때만 SJ 파일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GDB 파일 지금 바로 완료된 것 같은데 이 GDB 파일 안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 뜨는 경우도 있고 GDB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아까 그 버퍼를 사용하시면 이 맵에 바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버퍼가 주어지고 조금 보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거의 디스플레이를 조금 투명도를 줍니다.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여기 트랜스페런트에 한 80% 정도 줘서 좀 거의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고 서브웨이 똑같이 그 스타벅스에서도 500m 버퍼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버퍼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버퍼가 걸릴 때까지 좀 기다려줍니다. 이 버퍼 메뉴는 어널리시스의 프록시미티에 여기에 그 아까 지오 프로세싱 도구들이 대부분 있는데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프록시미티 안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버퍼가 있고요. 얘도 똑같이 500, 이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렇게 조금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넣을수록 조금 이 정해지는 값들이 좀 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공원에서도 똑같이 공원은 좀 가깝게 300m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퍼를 만들고요. 네, 이렇게 만들면 이 지역들이 굉장히 겹쳐 보이지만 이 파일들을 통해서 입지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그 입지 분석을 할 때 하는 방식이 지금 이 공원에서 지하철, 서브웨이를 그러니까 공원이 지금 된 넓이에서 서브웨이를 이렇게 얘를 클립으로 마이너스 시켜서 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타벅스 있는 부분을 겹치는 부분을 클립으로 이렇게 빼서 만드는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클립으로 하나하나씩 해도 되지만 이것들이 그러니까 클립으로 하면 이렇게 만약에 A가 1번이 있었고 2변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제외한 이 남는 차 부분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오히려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얘처럼 모두가 세 개가 합쳐지는 곳을 찾으려고 하면 그러면 클립은 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겹치는 부분이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한 번에 이렇게 모든 부분이 겹치는 intersect로 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ersect를 사용해서 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intersect를 사용해서 이 인풋 데이터에 버퍼들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아웃풋 피처 클래스를 로케이션이라고 파크, 서브웨이, 스타벅스, 로케이션, intersect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그냥 다 합친다고 생각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 인터섹트 된 부분,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이게 최종적인 입지가 선정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파크, 스타벅스 이런 걸 다 지워주시면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결정을 하고 나면 선택이 된 부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디스플레이를 뭐 한 50 정도 주고 색깔을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어떤 지금 살고 싶은 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곳이 어디인지가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손수 하나하나씩 할 수도 있지만 얘를 이제 아크 툴박스 안에 있는 툴박스 안에 그 모델 빌더를 만들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만들고자 하는 곳에다가 뉴를 그러니까 오클릭을 하시고 지금 오버레이 안에 만들어 볼게요. 오버레이 안에다가 뉴를 하고 그다음에 툴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오버레이 툴박스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뉴에서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모델 빌더인데요. 이 모델을 만들면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데 뭐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뭐 에딧으로 이거 이름이 아니라 리네임으로 해주시고 오버레이 이런 식으로 이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열려면 우클릭하셔서 에딧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럼 열면 이렇게 빈 파일이 나오는데요. 이게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 툴박스는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요거 아쿠 툴박스는 똑같은 거죠. 인터페이스를 만들게끔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입력값을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이 그 모델 빌더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긴 하지만 좀 더 이런 데이터 간의 그냥 결합을 통해서 바로바로 약간 시각화해서 보면서 결과를 나오게끔 하는 그런 그런 툴입니다. 반복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만약에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누군가와 공유했을 때 이 사람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툴로 되게 좋습니다. 아까 했던 것들을 다시 똑같이 한번 파일을 만들어 보면요. 간단하게 이번에 서브웨이랑 네, 그냥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브웨이랑 그리고 저희가 스타벅스 그리고 파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얘네를 버퍼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버퍼는 아크툴박스에 들어가셔서 아널리시스의 프록시머티에 버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퍼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버퍼로 만들어진 그 피처 클래스들을 합쳐서 인터섹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오버레이에 인터섹트를 찾아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파일이 되는 건데요. 요거를 하나씩 요 커넥트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인풋 피처스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아웃풋 피처스가 서브웨이 버퍼로 이름 자동 생성했는데 만약에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름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퍼 501 이렇게 바꾸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상관없다 하시면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없이 사용해 볼게요. 자동 생성되니까.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스타벅스도 해주고
네, 얘도 인풋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이 버퍼들이 생겼고요. 이 버퍼 파일들을 다시 이제는 인터섹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인터섹트도 아까 전에 보셨듯이 똑같습니다. 이 안에 다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아까 넣었던 이 파일들을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 클래스가 이 아웃풋 파일이 되겠죠. 네. 다른 변동 사항은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 그게 상관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인풋으로 넣어주시고 네, 얘가 지금 이름을 자동으로 설정했는데 저는 이름을 바꿔서 로케이션 조금 아까 저 파일이랑 이름 겹치면 안 되니까 로케이션 인터셉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바르게 됐는지는 사실 얘는 뭐 바르게 할 그렇게까지 뭐 차이 날 것도 없지만 여기서 밸리데이트 모델을 해주시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내용상으로 아니라 그 기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고요. 네, 이런 지금 아크 툴박스에다가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거를 많이 해요? 아니면은 그냥 네. 단순하게 이제 버퍼 분석이냐, 인터셉트 분석이냐, 그냥 기존에 있는 메뉴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많이 해?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해? 실제로? 이게 반복 작업일 때는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근데 반복 작업이 아니고 한 번만 작업하는 경우에는 사실 작업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떨 때가 근데 반복 작업이죠? 그러니까 땅이 예를 넓을 들어서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구에서도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 어떤 구에서도 이 작업을 해야 되고 하면 사실 그 구 데이터만 자꾸 바꿔주면서 결과물을 내면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계속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계속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시킬 때 이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런을 해주면 런하고 이 생각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네. 응? 잠깐만요. 컴플리트 다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원래 되면 뭔가 조금씩 하나 나와야 되는데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오류가 있네. 음? 음, 잠깐만요.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어, 자꾸 뭔가 이상해서 일단 얘는 지워보고 원래는 이렇게 하면 됐어야 되는데 일단 얘를 지우고 다른 만들어진 파일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저게 뭐가 옳은지 지금 찾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밸리데이트 모델을 하면 얘가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고 원래는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안 나오는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런을 해주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이 완료되면 이게 또 다시 원상 복귀되면서 이렇게 뒤에 그림자가 하나 지는데요. 이 파일이 여기 GDB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케이션 인터섹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다시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그러면 아까 그 파일이랑 동일한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델 빌더를 사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빌더를 나중에 익스포트를 해서 파이썬 스크립트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먼저 만든 거를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나 보죠, 그러니까? 아까 네, 익스포트한다는 거는. 네, 이 툴박스 자체를 그냥 복사해서 쓸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툴박스 이름을 모델 빌더의 이름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작업의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은 먼저 이 덴서티 분석을 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은 먼저 이 파일들을 다 지워주시고요. 덴서티 분석은 사실 되게 간단한 건데요. 제가 이 파일을 이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뭘 다운받았냐면요. 보시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는 파일을 다운받았고, 엔터테인먼트 하는 회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분포를 알아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다운받으면,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을 가져올 때는 txt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 파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컨버전 툴에 들어가서 엑셀 투 테이블을 해서 가져와 줍니다. 네, 엑셀 투 테이블을 해서 가져와 주시고 이 아까 엑셀 파일에서 이 파일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여기 예술기획업 테이블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요. 이미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테이블 1 이렇게 가져와 주겠습니다. 제가 저장을 미리 해놔서 그런 것 같은데 이 파일을 보시면 이 대중문화예술업이라는 분류 안에 사업장이 뭔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좌표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좌표 정보가 가지고 있는 그 좌표계에 따라서 이 좌표 정보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좌표계 정보를 알면 이 파일을 다시 그 ArcGIS로 보내서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좌표계로 쳐서 보시면 여기 좌표계 관련 문의가 있는데요. 이 중부 원점 EPSG2097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쳐주시면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 잘 정리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좌표계는 베셀 1984의 한국 중부 원점 좌표계라고 합니다. 여기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으니 일단 넘어가고 이런 한국 중부 원점 좌표계를 사용하면서 베셀 타원체를 TM으로 편 그런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X는 2만 그리고 X는 20만, Y는 50만 이렇게 그 밀리미터 단위로 미터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원래 GIS 파일에서 열어보시면 똑같이
그 파일의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XY 좌표 정보가 들어와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냥 XY 디스플레이 레이어를 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얘가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스트링 파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숫자로 못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얘를 그 더블로 그러니까 이게 길기 때문에 플롯 타입에서 조금 더 길이가 긴 더블로 만들어줍니다. X로 하고 타입 이름을 더블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수형의 가장 긴 버전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yes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y도 똑같이 add 필드에서 y로 하고 더블로 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맨 끝에 이렇게 xy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좌표계를 잘 보시면 이게 뒤에 9자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일단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필드 캘큘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지금은 스트링 타입을 넘버, 그러니까 플롯으로 바꾸는 건데 그럴 때는 그냥 이 값을 가져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네, 이것도 조금 걸리는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걸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시면 뒤에 자리가 조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뒷자리가 좀 잘린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들이 잘려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자동 반올림을 한 게 되어 있어서 이 프로퍼티에 들어가셔서 왜냐면 더블 타입은 거의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즈에 들어가시고 뉴메릭에 들어가셔서 이 데시멀 포인트 플레이스를 9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9자리까지 그대로 다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일단 보이는 게 조금 그러니까 보여서 전달하는 게 중요할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필드 캘큘레이터로 여기서 똑같이 Y로 아까 그 데이터 Y를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는 끝이 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널 값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파일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이 널 값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은 지금 계산할 때 무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일 때도 그 값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서 중요한 파일이라면 이 널 값을 직접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 찾으셔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완료를 해줬고요.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이 만들어졌고 얘는 아까 보시다시피 더블 타입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디스플레이 XY 데이터를 해서 그럼 자동으로 이 X 필드가 가져와지고 Y 필드가 가져와집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션 할 때는 아까 보셨듯이 이 베셀 타원체의 한국 중국 원점 TM 직급 좌표인데 이게 코리아 1985 센트럴 벨트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이 에딧에 들어가셔서 언제 만들어진 건지를 알면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PCS 좌표계에 들어가서 내셔널 그리드에 들어가시면 한국계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에 들어가시면 아까 그 값들을 보시고 찾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코리아 셀트럴 벨트 요거를 보시면 값이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폴스트 이스팅이 일단 X가 20만, 50만 그리고 이제 그 타원체 그 원점 좌표계가 중부 원점이기 때문에 127에 38 그리고 이 유닛은 미터고 좌표계는 1985 1985 데이텀인데 그 데이텀은 사실 그 베셀 좌표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1984 타원체의 베셀 좌표계를 사용한다.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또 OK 눌러주시면 이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생각보다 꽤 많았는데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지금 이게 전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전국적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조금씩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데이터에서 그 커널 덴시티를 만들면 범위가 좀 크기 때문에 요 지역이 일부가 나올 확률이 크지만 어쨌든 전국 데이터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요 서울시만 또 데이터를 따로 뽑거나 혹은 이 부분에 데이터를 따로 뽑거나 하면 그 또 집중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분석하실 때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는 스페셜 어널리시스 툴에 들어가시면 대부분의 분석 툴이 여기 많습니다. 스페셜 어널리시스 툴에 들어가셔서 덴시티에 커널 덴시티를 넣어줍니다. 그 QGIS랑 다르게 이 커널 ArcGIS의 커널 덴시티는 그 계산하는 값들이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좀 자유도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일단은 이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인풋 데이터로 아까 그 테이블 이벤트 값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 하나하나 점들이 하나의 카운트가 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값이 없는 none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아웃풋의 그 레스터는 커널 덴시티로 뭐, 뭐 K 컬처 약간 이렇게 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 사이즈는 셀 사이즈가 크면 하나의 되게 큰 셀로 나오게 되고 작으면 작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분석을 하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 100m로 100m 단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닛은 미터 단위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100 바이 100으로 되겠죠. 그러면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돌아가는 것이 보이고 분석이 완성되면 이 파일이 여기 레이어로 만들어집니다.
분석이 오래 걸리네요. 거의 다 된 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몰려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이렇게 분석된 도면이 자동으로 계산된 도면이 나옵니다. 이걸 분석에 쓰려고 조금 조정을 해보시면 뭐 트랜스페런시를 좀 줘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많은데 홍대, 강남 그리고 요새 뜨고 있는 성수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가장 요 기업들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커널 덴시티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교수님, 근데 이 지금 두 개가 남았는데 네트워크랑 지형 분석이 있는데 한 몇 분까지 가능한가요? 오늘 1시간으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오버되는 것 같아서. 레스터 분석은 다음에 다시 보고 네트워크 네, 분석은 마무리할 수 있나요? 그러면 시간 얼마나 걸릴까? 레스터가 더 빨리 끝나긴 해서 레스터하고 그 네트워크만 따로 하면 한 20분 내로는 끝날 것 같습니다. 아, 레스터도 하고 네트워크까지 다 끝나는데 20분 앞으로? 아니요. 그 네트워크가 한 30분 걸릴 것 같고 레스터가 한 20분? 조금 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공간적 사기상관은요? 그거는 스타타로 지오다로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안 그거는 하고 네. 그거는 넣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어, 그러면 네트워크랑 차라리 지오다를 다시 같이 할까요? 다음 그럼 시간에. 네트워크랑 지오다를 다시 네. 하고 네. 어, 까먹. 그럼 얘네 두 개를 1시간 안에 끝내는 걸로 하고 일단 레스터를 순서는 좀 그렇지만 레스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스터 분석은 저희가 등고선을 수치 지형도에서 봤잖아요. 근데 그런 분석을 할 때 사실은 그것도 어떤 이미지 파일에서 계산을 해서 그 수치 지형도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치 지형도를 우리가 직접 수치 지형도의 등고선처럼 직접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그 등고선 같은 자료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레스터 분석에 주로 있는 그게 이제 지형 분석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계망 분석인데 이거는 저희 분야에서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형 분석을 먼저 하면 지형 분석은 이 아이고, 아크 툴박스에서 스페셜 어널리시스 툴에 이 서페이스 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콘투어, 지형, 등고선, 그리고 에스펙트, 주향, 그리고 슬로프, 그 경사, 그리고 힐 쉐이드, 그 음영 기복도까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DEM 파일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모두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 DEM 자료를 가져오는 것은 이 사이트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픈소스고 30m짜리를 그대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셔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구할 수가 있는 파일입니다.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반포 쪽을 구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 파일이나 이거 뭐 상관은 없는데 이미지 파일로 다운 받으시고 뭐 이거 이름을 좀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이게 zip 파일로 나와서 그 데이터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들을 다운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다시 다운받은 파일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레스터 데이터에 들어가셔서 커레인 데이터에 제가 분당의 그 DEM 파일을 가져왔는데요. 네, 저도 여기서 그 크롭을 해서 자른 파일을 가져왔고요. 네, 이거 지우고 잠깐 이 파일만 보시면 지금 파일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레스터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셀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좀 갑자기 좀 급경사하는 것처럼 확 그 파일이 좀 이렇게 확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좀 분리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얘를 하나의 점들, 이 하나의 셀들을 주변에 있는 셀들을 가지고 평균값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시행해서 이 데이터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 데이터 분석 방법은 포컬 어널리시스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거는 저도 항상 위치가 헷갈려서 여기다가 검색으로 포컬 스태티스틱스라고 써주시면 네, 스페셜 어널리시스 안에 있는 네이버후드 안에 있는 거예요. 네이버후드 안에 포컬 스태티스틱스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인풋 파일로 방금 이 파일을 넣어주시고 여기서 데이터 아웃풋 파일을 포컬하고 분당이라고 쳐주겠어요. 하고 이 주변에 있는 네이버후드는 렉탱귤러로 3x3으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 스태틱스 타입은 민으로 해주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평균으로 해줘도 됩니다. 네, 이렇게 민으로 해주시고 그럼 이런 연산을 통해서 좀 부드러워진 이미지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이 좀 부드러워진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육안으로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게 그 변경을 한 파일이고요. 그리고 이 파일이 변경을 하지 않은 파일입니다. 보시면 조금 약간 차이, 이런 데 보시면 좀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연결이 좀 완곡하게 된 그런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이제 만들었으니 이 파일을 베이스로 그 등고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컨투어를 들어가시면 이제 컨투어가 등고선이니까 이거를 사용하시고 포컬 D에 불렀고 아웃풋으로 컨투어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인터벌은 보통 5m를 하니까 5m로 그냥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컨터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컨터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등고선의 높이가 몇인지도 테이블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터가 몇인지를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에스펙트를 해주시면 주양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그 방향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 경관 이렇게 그 경관이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하는 것도 여기서 가능한가? 네, 비지빌리티로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네, 여기서 툴 중에 3D 어널리시스 툴에서 여기 비지빌리티 아까 서피스 비저빌리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요? 네네, 네, 여기 있네요. 네,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파일이, 그러니까 그냥 산만 고려한다고 하면 이 파일을 쓰시면 되는데, 보통 건물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니까, 여기다가 건물 데이터를, 건물은 보통 벡터 파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레스터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 두 개 파일을 모자익해서 이렇게 합치는 걸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비지빌리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파일은 좀 자세하게는 이 PPT 자료에 있는데요. 여기에 좀 뒷부분에 10과 네, 만약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고, 여기에 12주차에 가시권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요 11주차, 12주차에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한번 그냥 여기서 일단 조금 쭉쭉쭉쭉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양 분석이 각각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도 됩니다. 그리고 슬로프가, 그러니까 여기서 경사가 많이 지는 지역이 어딘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슬로프 이렇게 하고 그냥 디그리로 한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슬로프가 어디가 얼마인지도 값이 나옵니다. 그 경사, 아니, 그 비지빌리티를 말씀하셔서 잠깐 다시 열어보면 로딩이 오래 걸리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것이.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지점에서 보일 수 있는 곳을 이제 비지빌리티를 보이려고 하면 먼저는 일단 이런 익스텐션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다 아크 어널리시스 그리고 어널리시스, 스페셜 어널리시스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높이 레스터를 지형이랑 아까 말씀드렸을 건물 높이 레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물은 폴리곤이라서 이걸 레스터로 만들어서 요거 두 개를 합쳐주고 관찰점 데이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뷰쉐드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높이 데이터, 그러니까 지형은 그대로 아까 요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팀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팀 파일을 만든 후에 이걸 가져와서 그렇게 된 거고 이런 DEM 파일이 있으면 그냥 DEM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이런 파일에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어쨌든 이 레스터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고 그리고 높이 데이터가 사실 이렇게 그 수치지형도에서 가져온 파일인데 수치지형도에 보시면 이 넘버 오브 레이어라고 해서 건물 층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 층수 자체가 높이는 아니니까 얘를 층고가 3m라고 생각하고 여기 하나의 행을 만들어서 이 하이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 셀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요 높이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게 폴리곤이기 때문에 벡터 타입이라서 얘를 레스터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레스터로 만들면 이제 이 컨버전 툴에 폴리곤 투 레스터를 이용해서 레스터 파일로 만들고 여기서 밸류는 하이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레스터로 만들어진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고 네, 이 파일과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되는데 이때 모자이크 투 뉴 레스터라는 그러니까 이 레스터 파일 안에 있는 레스터 데이터셋에서 이 툴을 이용해서 이 두 개를 합쳐줍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오퍼레이터 썸으로 해주시면 이제 합계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레스터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레스터 파일에서 나중에 점을 하나 관찰점을 만들고 그리고 이 뷰쉐드 분석에서 그 포인트를 넣고 아까 만들었던 사이트 자체의 그
높이를 파일을 넣어서 요거를 뷰쉐드를 해주면 이렇게 이 지점에서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이 구분되어서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그리고 여기서 했을 때 요 포인트에서 오프셋 A라는 그 열의 이름을 만들고, 이거는 이름 똑같아야 되는데요. 이 오프셋 A 이름을 만들고 여기다가 숫자를 미터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미터로 넣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10m 높이에서 본 그런 조망점 높이에서 본 부분에서 보이는 곳과 안 보이는 곳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뷰쉐드고 비지빌리티로 완전 선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 뷰쉐드에 들어가서, 뷰쉐드가 아니라 여기 비지빌리티 3D 어널리시스에 이 비지빌리티로 그냥 이게 비지빌리티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이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얘는 경사가 없기 때문에 경사가 있지만 그게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부분도, 네, 아무튼 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슬로프까지 만들어졌고, 가끔 이제 슬로프에서 뭐 35도 이상 혹은 15도 이상은 안 된다라고 뭐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게 레스터 파일이기 때문에 다른 레스터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똑같이 맵 알제브라에 들어가서 레스터 캘큘레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크리테리아로 15로 이렇게 주면 15도 이상인 것은 1, 그리고 15도 이하인 거는 0,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5,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 파일 중에 15도 이상인 것들은 선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최대 44까지 이게 분당이 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것들을 조금 변경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 슬로프가 지금 그냥 n분의 1을 해서 저렇게 소수점으로 나오잖아. 네. 저건 뭐 0에서 10, 10에서 20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아까는 그건 1형으로 나누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심볼로지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매뉴얼대로 해서 거기서 하나씩 쳐주면 돼요. 네네,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15, 20, 25, 30, 100, 30 이렇게 바꾸시고, 그럼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레스트 캘큘레이터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각화하는 이런 분류들은 모두 다 똑같이 이 프로퍼티즈에서 심볼로지에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런 경사도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DM에서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경사도를 만들어 가지고 컨터 가지고 분석하는 게 나아요? 음, 보통 DM으로 분석해? 네. 경사도는 DM으로 분석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음. 컴타는 아무래도 그 컨터 자체에서
그러니까 셀들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 지금 뭐를 분석하고 있는 거죠, 얘가? 지금은 이 슬로프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뭐 35도 아니면 15도 이런 15도를 그 기준으로 이상인 것만 표시하는 거. 네, 네. 가끔 개발 불가 지역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능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넣었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이가 아,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구분되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요런 애들을 또 따로 뭐지 폴리곤화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서페스의 힐 쉐이드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아까 DEM 데이터를 조금 그 경사도가 있게 음영 기복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요 파일은 굳이 안 만들더라도 안 만들더라도 아까 그 다운받은 요 파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넣어서 뭐 봐도 되는데 근데 기왕 있는 분석이니까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도 값을 넣게끔 합니다. 방위각이랑 고도 값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사실 좀 그냥 값을 넣어도 되지만 뭐 서울 분당 방위각 이런 식으로 치시면 한국 방위각 이렇게 치시면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천문 이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치셔서 검색하시고 방위각 뭐 12시를 보고 싶다면 164에 고도는 49 이런 식으로 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164에 49 그러면 이 분당의 위치에서 태양 고도가 어디에 뜨는지 값을 넣어서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림자 떨어지는데 네, 네. 아까 얘기한 그 건물을 집어넣어서도 건물 그림자도 얘가 분석해줄 수 있나? 해본 적은 없는데요.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 건물을 다그 레스터 이미지로 바꿔온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거 가지고 하면 그 건물 그림자도 떨어지게 되나? 어, 그렇겠죠?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힐쉐이드 자체가 좀 지형으로 된 것만 봤었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지? 아예 아크신이라는 그런 3D 프로그램에서는 그 자동으로 그림자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거가 있었고, 저도 사용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근데 이 2D에서가 가능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아크씨는 해봐야겠어요. 뭐예요? 아크씨는 아크맵이랑 다른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아크 프로에서는 그게 다 합쳐졌는데요. 아크 맵에서는 이 파일이, 얘는 다 2D로만 지금 분석이 되게 되잖아요. 근데 아크씨는 3D로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시각화하는 그런 파일입니다. 네, 여기서 11주차에 제가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3D로 해서 좀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왜 보시면 약간 좀 조잡하지만 이 아크씬 네, 이렇게 이런 이미지로 3D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여기까지인가, 그러면? 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네. 음, 맞습니다. 근데 힐쉐이드가 분석이 안 돌아가고 있어. 이걸 음, 하고 나면 조금 투명도를 줘서 바닥에 그 레이어를 좀 위성 사진으로 두면 얘가 되게 입체감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뭐. 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은, 되나요? 네. 그러면은, 뭐, 됐나? 됐다. 네. 그러면 딱 이것만 간단히 하고 한 얘를 80 정도로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베이스 맵으로 이 위성 사진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얘를 넣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 좀 더 약간의 좀 드라마틱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없을 때는 이런 느낌이라면 있으면 좀 경사가 확실히 보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